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도로명 주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도로명 주소 검색 사이트, 그리고 그 개발자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공간 자료를 하나로 모아놓은 어떤 도로명 주소 전자자료, 그걸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명 주소 자료를, 전자지도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도로명 주소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가이드북이 있어서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체계를 설명하는 어떤 가이드북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집 주소를 이미 이제 도로명 주소 체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거나 그래서 택배를 받을 때 아마 요즘에는 도로명 주소로 많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몇몇 업체들은 여전히 어떤 과거의 어떤 지번 체계의 지번 체계의 주소를 여전히 쓰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아마 언젠가는 이제 분명히 이제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로명 주소가 뭔지, 그리고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 뭐 원리,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영문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기본적으로 일단 도로를 기준으로 우리가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을 이제 도로명 주소라고 해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도로명, 건물 번호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어. 우리가 과거에는 지번 중심의 어떤 주소 체계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무슨 행정동, 무슨 리,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의 번호가 붙어 있는 이제 지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소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면 단위의 주소 체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 그래서 그 속에서 종로구, 뭐 종로구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동, 뭐 이런 식으로 면 단위로 상위에서 하위 구체적인 지역으로 우리 면 단위로 쭉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도시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소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얘기를 한다. 여기 사례처럼 방배로 뭐 25번 이런 식으로만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 이제 지번 체계보다 도로명 체계로 주소를 전환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짧은 어떤 주소 체계로 우리가 좀 공간 주소를 이제 좀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면 단위로 이제 공간을 바라보다가 도로명 체계로 공간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인지 부조화의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견돼요. 우리가 여전히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그 관계가 설정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이제 도로 체계가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그 공간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시도, 시군구, 읍면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 도로명주는 이제 구까지는 같이 써주고 아마 이제 동부터는 이제 도로명으로 대체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세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 주소 체계가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에 6번 건물,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 건물에 1403호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인아루로의 5번 단지고 그 단지의 505동에 1402호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뒤에다가 써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제 그 건물 번호가 아니라 도로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붙여 사용한다. 그리고 건물 번호와 도로명은 이렇게 띄어서 사용을 한다. 여기 앞에다 띄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상세 주소에서 이제 동호수를 쓸 때는 앞에 콤마를 찍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자칫하면 8,900, 201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잘못 써서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이런 걸 방지하고자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명을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라는 건데 먼저 8차로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대로 여기 보면 대로라고 되어 있죠. 대로라고 쓰고요.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무슨 로. 그 다음에 로보다 작은 좁은 도로는 이제 길이라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여기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도로 구간을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이렇게 세종대로 그다음에 건물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거의 원칙이 서에서 동, 남에서 북. 네. 그다음에 이제 건물 번호는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그러면 도로 시작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겠죠. 거기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 편은 홀수, 오른쪽 편은 짝수 이런 식으로 붙여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번호를 부여할 때는 이제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 번호를 사용을 하는 건데 뭐 이제 뭐 집주인이 사실은 뭐 원하는 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뭐 다른 길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앙로라는 어떤 표지판이 있죠. 중앙로에서 1번부터 35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로의 시작점인 거예요. 서쪽에서 이론 쪽으로 동쪽으로 중앙로가 시작이 되고 이제 20m 간격으로 자를 건데 여기가 아마 1, 3, 5, 7 길 건너서 9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는 이제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에서 동, 남에서 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는 아마 뒷페이지에 있을 거라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알 수 있죠. 여기도 대학로 2에서 158번까지 요런 서에서 동으로 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 표지판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왼쪽 편부터 20m 간격으로 이제 1, 3, 5, 7, 9, 11 짝수로 2, 4, 6, 8, 10, 1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길 이름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학로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그런 좁은 길이 생기기 때문에 차례차례 대로 첫 번째 나오는 게 1길, 2길, 3길, 4길. 여긴 띄었었는데 실제로 주소 쓸 때는 이거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도로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아마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 이제 도로를 아까 이전까지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이제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 주의사항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이제 원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 원칙은 두 개의 도로의 출입구가 접한 경우에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노란색 원이 주 출입구의 위치예요. 요게 그거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세종로에 3번 건물 번호 된 거죠. 세종로가 있을 때 3번 여기 잘라져 있죠. 이렇게 주 출입구에 있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율곡로에 있는 집주인이 출입구가 여기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소유주가 나는 세종로 11번으로 하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요 사례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은 출입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율곡로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요거는 본번이고 부번 한 구간에 여러 개의 건물 출입구가 있을 때는 이제 부번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뭐 요거는 이제 그런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을 한 건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아직 뭐 여러분들 알면 좋지만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 보고 우리는 이제 GIS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 어떤 전자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왜 만들어진 건지 그때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체계가 어떠한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안내 표지판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중앙로가 시작을 한다. 여기가 시작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왜? 서에서 동쪽. 그럼 여기서부터 1번 건물부터 19번까지 나오는구나. 이 길 끝에. 그러면 되는 거죠. 쭉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 거꾸로는 여기 19번부터 1번까지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표지판 같은 경우 여기가 중앙로고 구간이 3구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차점이 있을 때 우리가 맞은편 차량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앙로인데 왼쪽으로는 5번 건물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9번 건물이 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대충 눈치채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명과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리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게 이제 주소 체계인 거죠. 그래서 요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번호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용이 있고 관공서용, 문화재용이 있지만 기본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길 이름과 번호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꼭 이게 자유롭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보면 이제 이런 표지판을 번호판을 보게 되면 이게 대충 이 길에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 주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영어로 쓰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요즘에 해외 구매, 직구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히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정구역과 도로명, 주소, 그다음에 상세 주소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써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콤마, 네, 상세 주소 넘어가기 전까지 그냥 쓰다가 콤마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디테일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로명 주소 우리 체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살면서 이제 요 도로명 주소를 더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쓰기 때문에 요 그냥 길을 찾거나 할 때도 아마 전화해서 나 지금 중앙로 35번인데 너 어디야? 그러면 뭐 17번이다. 18번이다 이러면 대충 어느 쪽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도로명 주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주소 체계를 바꿔서 다시 외워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요 시스템을 쓰는 이유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도 충분히 되게 활용하기에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골목길 같은 경우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주소 체계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획 도시처럼 격자형으로 잘 만들어진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 도로명 주소 체계가 정말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는 어떤 마을에서는 사실 과거에 어떤 면 단위 주소 체계가 더 쉬울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아직 논란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도로명 주소가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